신현범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원 말고 일반적인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모두 몇 시간이죠? 9시간이에요. 근데 왜 8시간이라고 하냐?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있잖아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그래서 40시간 이렇게 돼요. 이게 법정 근로시간이에요. 법정 근로시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요, 9시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해요. 9시에 출근해서 6시 반. 그럼 하루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8시간 반. 8시간 반. 그러면 우리 회사 사장님은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했네? 그럼 처벌받아야 돼요? 하루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법정 근로시간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시간을 넘으면 처벌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정 근로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할증임금의 기준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이상 넘어서 일을 하면 돈 줄 때 1.5를 주라는 거예요. 50% 더 주라는 거예요. 이게 법정 근로시간의 의미예요. 이 시간을 넘어서 일을 시키면 처벌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을 시켜도 돼. 다만 돈 줄 때 얼마 줘야 된다고요? 50% 더 줘라. 50%. 근데 우리 아까 전전 시간인가 얘기했어요. 우리 학원이 만약에 5인 미만이다. 5인 미만이다. 그러면 할증임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5인 미만이면 요게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 학원이. 다음에 두 번째, 휴게 시간은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4시간을 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라면 중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어요. 휴게 시간. 근데 학원에서 제일 애매한 게 요거예요. 공강 시간이에요. 공강 시간. 우리 학원은 50분이라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그래요. 이 공강 시간. 요 공강 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인정되냐 이거예요. 인정되냐. 그런데 우리 실무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많은 학원들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14시부터 22시까지예요. 뭐 우리나라 학원 중에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14시부터 22시. 그럼 모두 몇 시간이에요? 8시간. 8시간이죠. 그러면 휴게 시간 얼마 줘야 돼요? 30분 줘야 돼요? 1시간 줘야 돼요? 요거 30분만 주면 돼요. 30분. 왜 그러냐면 30분 휴게 시간 주게 되면 근로시간은 7.5시간이잖아요. 그되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휴게 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주면 돼. 30분만. 30분. 그러면 30분인데 우리 학원은 뭐 강의가 14시부터 14시 50분. 또 15시부터 15시 50분. 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 요 중간에 요 10분 있죠, 10분. 요때도 10분, 이렇게. 요 공강 시간 10분이 휴게 시간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거 휴게 시간을 보지 않아요. 일반적인 회사. 그리고 학원에도요,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 10분 동안 애들한테 질문 받았대. 그 다음 강의 준비했대. 이건 휴게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게 뭐냐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휴게 시간은 공강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놔야 돼요. 공강 시간을 반드시 명시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시. 휴게 시간은 하루에 30분을 부여하는데 공강 시간들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실제로는 자유롭게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시간에 근무하게 되면 50% 돈을 더 줘야 돼요. 시간에 근무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먼저 연장 근로는 시간의 크기가 중요해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는 시간대가 있어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요게 야간 근로예요. 야간 근로. 우리 일반적인 학원은요, 연장 근로가 잘 안 나옵니다. 연장 근로.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대부분 학원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에 5일 해요, 5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7.5시간 곱하기 5일이에요. 그럼 5, 25, 5, 7, 35. 37.5시간 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연장 근로가 안 나와. 근데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하고 또 토요일도 일해. 토요일도. 그럼 연장 근로가 나올 수 있죠? 또 언제 연장 근로가 나올 수 있냐면 시험 대비 특강에 주말에 그럼 연장 근로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돈 줄 때 많은 학원들이 그냥 연장 근로 한 경우에 시간 당번 10,000원씩 더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얘 시급의 1.5를 줘야 돼요.
1.5. 또 야간 근로. 밤 10시 이후 일하면 야간이에요. 근데 서울하고 경기 지역은 10시 이후에 일을 할 수가 없죠.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서울 경기 외의 지역은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야간 근로수당 별도로 줘야 돼요. 별도로. 야간 근로수당 줘야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원은 서울에 있어. 10시까지 강의합니다. 근데 10시에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 뭐 일지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22시 30분에 퇴근해요. 22시 30분. 그러면 요 30분이 야간이잖아요. 야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연장하고 야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도. 그리고 휴일 근로입니다. 휴일 근로. 제가 문제 낼 테니까 원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1년 365일 달력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달력. 빨간 날 무지무지 많죠. 그런데 법에서 쉬어라 라고, 근로자들한테 쉬어라 라고 하는 건 딱 2개뿐이 없어요. 다시 1년 365일 달력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빨간 날 무지무지 많죠. 그 중에서 근로자라면 법에서 반드시 쉴 수 있는 건 딱 2개뿐이 없어요. 딱 2개. 2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 아시죠? 근로자의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 또 하나는 주휴일.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일요일. 그래서 법에서 근로자라면 쉬어라 딱 2개뿐이 없어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하고 주휴일이에요. 요 2개예요. 그러면 공휴일은 뭐죠? 공휴일. 이 공휴일은 뭐냐면 뜻이 공휴일.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관공서 휴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은 빨간 날 공휴일날 쉬죠. 왜 쉬어요? 왜 쉬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법에서 근로자라면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 딱 2개뿐이 없다고 그랬죠. 근로자의 날하고 주휴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휴일이라고 그래요. 법정휴일. 무슨 뜻이에요? 법에서 정한 휴일. 법에서 정한 휴일. 딱 2개뿐이 없어요. 공휴일은 뭐냐면 공휴일.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 건데 대부분 학원은 공휴일에 쉬어요. 왜 쉬냐면 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약속.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정휴일, 약속으로 정한 휴일. 그래서 이 법정휴일은 무조건 쉬는 거고요. 약정휴일은 쉰다고 약속을 할 때 쉬는 거예요. 쉰다고 약속을 했을 때. 그래서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안 쉬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공휴일에 다 쉬는데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들은 공휴일에 잘 못 쉬죠.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어떻게? 일반 조그만 기업도요. 이 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됩니다. 공휴일이. 언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요. 다음 페이지, 요거. 공휴일이 유급화되는 거. 지금 2021년 1월이죠. 넘었죠. 그러면 여러분 학원이 30일 이상. 지금 여러분 학원이 30일 이상이다. 그러면 공휴일에 무조건 쉬는 거예요. 무조건. 내년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 몇 달 안 남았죠? 몇 달 안 남았어요? 5인 이상은 무조건 공휴일에 쉬는 거예요. 5인 이상. 아마 5인 이상 학원이 전체 학원의 한 반 정도 될 거고요. 5인 미만도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30인 이상 학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분 학원이 만약에 지금 5인 이상이다. 그러면 내년부터 빨간 날 무조건 쉬는 겁니다. 빨간 날 무조건 쉬는 거고, 그날 와서 일을 했다. 그럼 돈 줄 때 어떻게 돼요? 휴일 근로에 1.5 줘야 돼요. 1.5. 만약에 우리 학원이 5인 미만이다. 5인 미만이면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학원이 5인인지 5인 미만인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배웠죠? 여기서 5인은 근로자 카운터한테 원장님 빼는 거예요. 알바 포함. 분모는 뭐라고요? 근로일수.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이라면 5, 6일이라면 6. 분자는 그날 다 일한 사람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2명이다. 그럼 5인 이상이고 4.9명이다. 그럼 5인 미만이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화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휴일은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정휴일, 약정휴일. 둘 다 휴일이기 때문에 요 휴일 근로하는 경우에 50% 더 줘야 됩니다. 50%. 다음에 연차휴가 볼게요. 지금 요 강의를 원장님들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는 굉장히 잘하죠. 그렇죠? 감독님 어때요? 저 잘해요? 그냥 그래요? 제가 1년에 강의는 한 800시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하는데, 제가 주로 강의하는 건 뭐냐면, 오늘은 원장님 대상으로 강의하지만 보통 일반 기업체,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담당자들한테 강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그 수강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있죠. 수강생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 인사 담당자, 세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 사대보험 담당자가 저한테 질문해요. 그 질문 1등이 뭐냐면 1등이 업무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업무에 관한 게 아니라 세무사가 돈 잘 벌어요? 노무사가 돈 잘 벌어요? 여기 1등이고요. 2등이 뭐냐면 세무사 시험이 어려워요? 노무사 시험이 어려워요? 그게 2등이고 3등이 뭐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세무사나 노무사 업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저도 직장 다녔어요. 직장. 서울 도시철도공사. 지금은 서울 교통공사로 바뀌었죠. 그죠? 그 지하철에 다녔어요. 지하철에 다니면서 제가 시험을 봐서 노무사 시험 붙고 세무사 시험 붙었어요. 제 수강생들 중에 세무사나 노무사 시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서 시험에 붙을 수 있냐. 그 노하우 알려달라. 그게 3등이에요. 3등. 그런데 제가 노무사로서 받는 질문 1등은요. 이거예요. 연차휴가.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연차휴가. 그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할게요. 기본적인 개념.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하면 15개 휴가를 주는 거예요. 15개. 15개. 그리고 2년마다 한 개씩 올라가요. 2년마다 한 개씩. 무슨 얘기냐면 입사 1년차, 2년차는 15개, 15개. 3년차, 4년차는 16개, 16개. 5년차, 6년차는 17개, 17개. 이런 식으로 15개에서 시작해서 2년마다 한 개씩 올라가요. 최대 몇 개까지? 25개까지. 25개. 그래서 21년에 근무하면 25개가 돼요. 21년 차가 되면. 15개에서 시작해서 2년마다 한 개씩 올라가요. 또 연차휴가는 1년에 만근하면 발생합니다. 만근. 그래서 만근은 뭐냐면요. 만근은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80% 이상 출근하는 게 만근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결근이 20% 미만이면 돼요. 의미가 없죠. 결근을 20% 이상 했으면 벌써 잘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차휴가는 그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15개예요. 15개. 이 15개를 안 주면 돈을 줘야 됩니다. 연차휴가는 우리 아까 배웠어요. 여러분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일 때만 해당됩니다. 5인. 두 번째,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만 발생해요. 그래서 연차휴가는 우리 학원이 5인 이상이고 그 강사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1년. 그리고 연차는 1년이 돼야지 15개 발생해요. 그래서 입사 1년 차는요. 1년 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월 한 개씩 발생해요. 매월 한 개씩. 그리고 1년이 되는 순간에 추가로 15개 발생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연차휴가는 1년에 15개가 발생한다 해서요. 근데 이 15개가 언제 발생하냐면 1년 근무가 끝나면 발생해요. 그럼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연차휴가를 못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에서는 입사 1년 차는 매월 한 개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 개씩. 그럼 1년 동안 몇 개가 돼요? 매월 한 개씩이면 11개에 12개예요. 11개. 왜 그러냐면 연차는 후불로 발생해요. 한 달 근무하면 그 다음 달. 그래서 매월 한 개씩 1년에 11개가 발생하고 11개. 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개가 발생해요. 그러면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개예요. 26개. 이게 1년 차고 1년 차. 2년 또 근무했어요. 그러면 이때 15개. 3년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하나가 추가된다고 했죠. 16개. 4년을 근무했어. 16개. 5년 근무하면 17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개예요. 26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한 달치, 연차 또 26개예요. 거의 2달치 월급 줘야 돼. 2달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1년 차는 26개 발생하고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연차를 야 빨리빨리 써. 쓰라고 했는데도 안 쓰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많은 학원에서 연차 1년 동안 안 쓰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줘야 돼요. 없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요거 해야 돼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그 강사들한테 야 너 연차 몇 개 남았으니까 언제 쓸 거냐 계획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강사들한테. 그럼 강사들이 계획서를 내. 나는 연차 5개 남은 거 언제 쓰겠습니다. 그럼 그거대로 쓰면 돼. 만약에 강사들이 계획서 안 내요? 그럼 원장이 날짜를 지정해 주는 거야. 야 너 왜 계획서 안 내? 너 지금 연차 5개 남았거든? 요날 이렇게 써. 라고 날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날 쓰는 거예요. 안 쓰면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연차 사용 촉진 제도예요. 그래서 말로만 연차 1년 동안 안 쓰는 거 없어진다?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돈으로 줘야 돼요. 없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법에서 정한 이거
이거 딱딱해야 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너 연차 쓰라고 날짜를 지정해주면 안 쓸 강사가 어디 있어요? 다 쓰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연차휴가 대체제도.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공휴일은 공무원들 쉬는 날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학원은 강사를 다 쉬어. 공휴일. 이게 1년 다 쉬어보면 한 15개 돼요. 연차는 1년에 15개죠. 그 서로 이렇게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 이게 연차 대체제도예요. 공휴일에 쉬는 거랑 연차 15개랑 서로 퉁치는 거. 이게 연차 대체제도. 이거는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해야 돼. 합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됐죠. 그래서 이거 내년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연차 사용 촉진제도도 의미가 없고 연차 대체제도도 의미가 없어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상관없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학원은 5인 이상이다 그러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도 해결 방안이 안 되고 대체제도도 해결 방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게 해야 돼요. 쉬게 하고 쉬지 않고 남은 건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일반적인 보습 학원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 1년에 4번 시험 끝나고 하루씩 보통 쉬죠. 그죠? 아니면 시험 기간에 쉬든지. 그죠? 쉬잖아요. 그거 하고 여름 휴가 또 며칠 쉬잖아요. 그거 하고 나머지 그 경제휴가는 법에서 안 줘도 되니까 그때도 그 연차로 까면 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2개 사용 촉진제도하고 대체제도는 의미가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 본 거는 뭐냐면 근로시간, 휴일, 휴가 3가지 봤습니다. 3가지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해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강사 해고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